때는 1995년이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이었지. 이때 이제 오륜중학교 박지훈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 예쁜 여학생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그때였단 말이야. 물론 당시 박지훈은 이미 잡지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때긴 했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또 바로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막 친근한 느낌도 있고 곧단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서리 우리 학교 애들이 아침에 오륜중학교 앞에 가서 박지훈 한번 보겠다고 오륜중학교 교문 앞을 한번 찍고 등교하는 이런 아주 정신 빠진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한창 학업에 정진해야 할 나이에 뭔 여학생 한번 보겠다고 아침부터 남의 학교 앞을 가서 괜히 어슬렁거리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암튼 당시 그렇게 정신 빠진 놈들 중에 실제로 박지훈을 봤다는 놈은 한 놈도 없었거든. 그렇게 그 앞을 어슬렁거린 놈들이 많았는데 박지훈을 본 놈이 어떻게 한 놈도 없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란 말이지. 그렇게 이 박지훈은 한불 화장품의 TV CF 모델이 되면서 TV에서 자주 보다 보니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고 이젠 오륜중학교 앞에 가봐야 못 볼 것 같고 우리 동네 최고 예쁜 여학생 박지훈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연예인 박지훈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친근한 느낌은 짜게 식었던 거지. 이후 박지훈은 이렇다 할 활동도 없었고 난 고3이 됐고 입시를 거치면서 대학생이 됐고 오륜중학교 박지훈 따윈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지게 됐지.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때는 바야흐로 1997년 연말 난 다시 오륜중학교의 추억을 되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수 박지훈이었지. 이번 시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묘하게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가수 박지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거지. 채널 삽시간도 여러분과 묘한 내적 친밀감을 가진 채널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지훈은 1997년 12월 1집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했지. 당시 박지훈은 데뷔와 동시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도 그럴 게 늘씬하고 예쁜 외모 그리고 가습기 마냥 촉촉한 가성창법이 화제가 되었던 거지. 그리고 이 1집의 타이틀곡인 하늘색 꿈은 리메이크 곡이었는데 이 노래의 원곡은 그룹 사운드 로커스트가 1980년에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불러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였어. 그러니까 예쁜 외모의 가수가 이미 검증된 좋은 노래를 가습기 촉촉 가성창법으로 예쁘게 부르며 나왔으니 이게 당연히 화제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박지훈의 하늘색 꿈은 음원 서비스에서 들을 수 없는 노래인데 그 이유가 하늘색 꿈의 원곡 작곡자가 조영수 그리고 작사가가 최강수인데 이 노래를 박지훈이 리메이크할 당시에 작사가인 최강수에게만 허락을 받고 리메이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했던 조영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조영수가 이기면서 박지훈의 하늘색 꿈은 음원 서비스에서 들을 수 없게 된 거야. 이 조영수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는 아니고 동명이인인 거지. 우리가 아는 작곡가 조영수가 1976년생인데 하늘색 꿈이 80년에 나온 노래니까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일 수가 없다는 거야. 암튼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당신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었고 이렇게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박지훈은 하늘색 꿈을 히트치고 후속곡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후 1998년 11월 박지훈은 2집 블루엔젤을 발표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2집의 타이틀곡이 스틸 어웨이였지. 이 노래도 하늘색 꿈의 그 청초한 느낌을 이어갔던 노래였고 하늘색 꿈보다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의 노래였는데 난 개인적으로 박지훈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스틸 어웨이야. 그 당시 박지훈의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암튼 이 노래도 역시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히트를 쳤고 2집의 후속곡 소중한 사랑도 히트를 치는데 이 소중한 사랑이 바로 박진영이가 만든 노래였지. 딱 들으면 박진영의 그 냄새가 딱 나는 그런 노래였어. 이때 인연으로 나중에 JYP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바로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1999년 The Age Ain't Nothing But a Number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의미의 제목의 3집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갔지. 이때의 타이틀곡은 가버려였는데 이 노래도 역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히트를 쳤어. 당시 솔로 여가수가 데뷔와 동시에 히트를 치면서 이어서 내놓은 2집 3집까지 연이어
히트곡을 내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였지. 박지윤이 데뷔했던 1997년부터 3집을 내놨던 1999년까지 가요계는 아이돌 그룹 위주로 완전히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였고 별의별 아이돌 그룹들이 다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는데 그 속에서 나이도 어린, 그러니까 1982년생 1999년에도 아직 미성년자였던 솔로 가수가 그런 활약을 하고 있었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단 말이야. 박지윤이 성인식으로 떴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박지윤은 성인식을 하기 전 이미 당시 1티어급 가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이 박지윤의 1집부터 3집까지 3장의 앨범이 이후 JYP로 옮긴 이후의 앨범보다 퀄리티가 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기 3장의 앨범은 윤상, 조장혁, 윤일상, 김형석, 구영훈, 신인수, 김현철 등등 당시 좀 한다 하는 뮤지션들이 전부 참여했던 앨범들이었고 JYP 시절의 앨범은 박진영과 방시혁이 거의 다 만든 앨범이었으니 앨범 전체적으로 다채로움이라던가 듣는 맛은 훨씬 3집까지가 나았던 거야.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 박진영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 취향이 반영된 평가기 때문에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2000년 기획사를 JYP로 옮긴 박지윤은 4집 성인식을 내놓고 타이틀곡 성인식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청초하고 발랄한 박지윤은 온데간데 없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섹시 컨셉으로 나오는데 이때 박지윤의 성인식은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지. 이 성인식은 노래뿐만 아니라 강렬한 안무, 섹시한 의상까지 모든 게 화제가 되면서 청초한 소녀였던 박지윤의 성인식이라는 스토리까지 얹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났던 거야. 당시 이런 기획은 박진영이 아니면 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박진영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박지윤 4집의 기획력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 이 4집을 통해 박지윤은 섹시 가수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던 거지. 역시 박진영인가 했지만 나는 박진영의 문제가 뇌절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박진영의 뇌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박지윤의 5집 맨이었어. 이 5집의 타이틀곡은 난 남자야였는데 성인식에서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줬으니 이 다음에는 더 센 임팩트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박지윤을 남장을 시켜가지고 어디서 본 듯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형님의 스무스 크리미널이 연상되는 무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뭐지? 갈 거면 다시 한번 섹시로 가던가 아님 페미닌한 무드로 가던가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가 남자라고 호소하는 남성 호소인이 돼서 나타난 박지윤은 대중에게 딱히 임팩트를 주지 못했어. 그나마 청순발랄한 후속곡 난 사랑에 빠졌죠로 체면치레를 하긴 했단 말이야. 남장은 지금 봐도 뇌절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2003년 6집 우21을 내놓는데 이건 솔직히 앨범 자켓부터 뭔가 아주 쌈마이 느낌이 나면서 타이틀곡 할 줄 알아 요 노래 가사도 아주 쌈마이 느낌 물씬 나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왔는데 이 노래는 가사 때문에 19금 판정을 받으면서 활동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흥행에 실패하게 된단 말이야.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 줄 알아 이 노래는 비욘세의 워키라웃이라는 노래를 표절했다는 논란도 일었는데 사실 들어보면 이거 뭐 빼박 표절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박지윤 데뷔 이후 가장 실패한 앨범이었고 JYP에서의 마지막 앨범이었지. 이후 박지윤은 JYP와 결별을 선언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JYP에선 태클을 건단 말이야. 이 결별 선언이 계약 만료 전이었고 계약 만료 전에 이적하려 한다는 이유로 2억 원의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동이 어려워졌는데 거기다가 음주운전 사건까지 터지면서 박지윤은 6년간 가수 활동을 쉬게 되지. 박지윤은 2009년 6년간의 공백을 깨고 새 앨범 꽃 다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가수 박지윤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지. 이 앨범은 싱어송라이터 박지윤으로 돌아온 앨범이었는데 수록곡 9곡 중에 5곡이 박지윤이 참여한 노래였단 말이야. 6년의 공백기 동안 음악을 배우고 곡을 쓰기도 하면서 쌓인 결과물들을 묶어서 내놓은 앨범이었지. 박지윤은 이 앨범을 가수 박지윤이 하고픈 말을 처음으로 했던 앨범이라고 표현했고 이 앨범을 자신의 1집으로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그냥 7집으로 발매했다고 하지. 그래서 제목을 꽃 다시 첫 번째라고 했던 것 같아. 그 전의 앨범들, 특히 JYP 시절의 앨범들은 다 없애버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암튼 이 앨범은 무려 2만 장이나 팔리면서 나름 인기를 끌었고 가수 박지윤이 아니라 아티스트 박지윤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야. 3년 후 2012년 8집 나무가 되는 꿈을 발표했는데 이번 앨범은 박지윤이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이었고 수록곡 11곡 중 7곡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아티스트 박지윤의 앨범이었던 거지.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던 박지윤은 2013년 윤종신이 이끄는 기획사 미스틱에 합류했고
프라이머리가 만든 노래 미스터리라는 댄스곡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난 앞서 발표했던 7집 8집과는 다른 느낌의 노래로 돌아와서 아주 신선하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 노래는 표절이었고 또 하나의 오점만 남겼던 노래였지. 이후 미스틱에서 몇 곡의 노래를 더 발표했었지만 큰 반응은 없었고 2016년 미스틱을 떠나게 된단 말이지. 이후 박지윤은 다시 홀로서기를 하게 되고 자기 음악을 하게 되지. 이 당시 박지윤의 인터뷰를 보면 미스틱에서도 박지윤의 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후 박지윤은 2017년 9집을 발표하고 2023년 12월 10집을 내놓으면서 자기 음악을 계속하고 있지. 특히 결혼도 하고 엄마가 된 후 내놓은 10집에서는 한층 더 편안하고 성숙하고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 말하자면 음악에 대한 내공이 쌓인 느낌이랄까. 앞으로의 음악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진짜 뮤지션 박지윤이 된 것 같아. 이번 시간엔 박지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박지윤이지. 그 별의별 일들, 좌절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성숙하고 단단한 박지윤의 음악을 만들어낸 원동력인 것 같다네. 그렇게 만들어진 그녀의 음악으로 위로와 위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겠지. 단단해. 내가 원하는 건 피부 진보, 번들거림은 줄이고 수분은 채운다.